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석가탄신일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도 삐딱선 정시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파란 대문님, 부처님 오신 날이자 스승의 날인 오늘 하루 고기 음식 안 먹고 잊고 지내던 선생님께는 무난전화라도 넣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해 주셨네요.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제이비 그럼 오늘 하루 고기 안 드실 거예요? 저는 평소에도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리가 힘들다. 그리고 회를 좋아한다. 그렇죠. 네. 네. 4204님,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나라 모든 분쟁이 있는 곳에 골고루 퍼지길 기대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게작대기님은 오늘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캠핑을 떠납니다. 짐 정리하면서 시선 집중 듣고 있어요. 오늘 비바람 몰아친다고 했는데 캠핑을 떠나신다고요?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생각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오늘 비바람 몰아친다고 예보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뭐 한번 또 그맛에 캠핑하기. 비가 와도 또 뭐 텐트에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면서 또 낭만을 함께 하시면 되죠. 근데 글쎄, 대신 바람이 많이 분다니까 좀 그게 낭만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현실주의자. 네, 고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모모님, 출근해서 작업 투입 대기 중입니다. 쉬는 분들 부럽습니다만 편히들 보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라도 편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시내버스 기사님, 햇살 좋고 도로는 조용한데 진짜 서민들은 오늘도 일을 많이 하죠. 물가도 비싸고 제이비 우째야 되는겨? 어찌해야 됩니까?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래도 호흡 조절하시면서 간간히 휴식 챙기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진 거가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내 몸 내가 챙겨야죠. 아, 왜 이렇게 슬프지? 왜냐면 대기실에서 제이비가 기침을 너무 하셔가지고 약간 좀 걱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이 꼭 본인에게 하는 말 같아가지고 네. 굉장히 슬프게 들렸다. 가진 거 몸뚱이밖에 없어요. 네. 네. 하지만 많은 촌철님들이 지금 제이비의 생방을 환호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바라고요. 네. 제이비 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이 시선 집중 대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의 장면 우선 이 대목부터 보시죠. 어제 검찰 인사 있었는데 총장님과 충분히 사전 조율 거친 게 맞습니까?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침묵의 시간이 7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문 받고 5초도 침묵을 했기 때문에 도합 한 12초 정도 되죠. 네, 이 침묵의 시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전 협의는 있었지만 이원석 총장이 인사를 늦춰질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쏟아지는 보도를 종합하면 이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있었지만 신용뿐이었고 실제로는 일방 통보에 가까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대목 들어보시죠. 김 여사 수사 방침에 향후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총장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습니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네, 바로 이 대목이 포인트인데요. 과연 이원석 총장의 말대로 될까? 물음표 이런 겁니다. 왜 물음표요? 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란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수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는 수사의 결과를 가르는 기초 요인은 수사 의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좌우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검사장 인사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이건 이원석 총장에게 양날의 검일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수사 결과가 죽도 밥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원석 총장이 져야 됩니다. 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사 결과가 신통치 않으면 이원석 총장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내몰리는데, 첫째, 수사지휘권 발동이 쇼였다라고 하는 비판에 봉착하거나, 둘째,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하고서도 결과를 내지 못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총장이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 손철님들이 보내주신 의견들 보면요. 더울 때 에어컨 좀 틀지마님은 인사는 만사죠. 수사가 아니라. 라고 좀 비틀어 주셨는데. 전직 어떤 대통령이 명언을 남겼죠. 인사는 만사인데 망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명언을 남긴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상로님은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해주셨는데 이건 아마 수사들이 도로아미 타불되는 거냐 이런 걸 좀 꼬집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앞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 방침을 정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며칠 전에. 네. 근데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인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입니다. 여기에서 이창수 지검장의 말을 과거의 말을 조금 소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거 검수완박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창수 지검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윤석열 정권 비리도 수사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정권도 비리가 있다면 저희 검찰이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할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네. 저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 네, 뭐 배웠으면 행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행일치, 지행합일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그 행하면 되는 건데 행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또 쓸데없는 데 꽂혔는데 어디예요? 그렇게 배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가끔 쓸데없는 거에 꽂힙니다. 사수죠, 사수.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그리고 검찰 인사에 대한 여러 평 중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입니다. 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평이 아주 시선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 홍준표 시장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평가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짧게 한 말씀으로 가름하겠는데요. 반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재임 기간에 대통령의 형 또는 아들들이 깜빵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들은 상남자가 아니라 찌질남들이었습니까? 그거에 답하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원석 총장이 사퇴를 안 한다라고 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지금 읽히긴 하는데 추가 후속 인사들이 지금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될지 또 초미의 관심이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은 승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던데 아무튼 승진을 당했는데 후속 인사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장검사 인사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일선 검사들의 또 어떤 배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줄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언제가 되느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밴데기 님이 이원석 총장이 상남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음표 찍어 주셨는데 어떨지 한번 시선 집중해 보겠고요.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2부와 3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부가 올 1월에 지정한 공공기관이 모두 327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78곳, 그리고 올 상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곳이 12곳, 도합 90곳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이 자리에 누가 갈까? 그렇죠. 여기다가 더 나가서 올해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147곳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공공기관장입니다. 공공기관장 말고 또 알토라 같은 자리가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고 이사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수백 개의 자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낙선, 낙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 일정 부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친윤계 인사들에게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부탁이 몰리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인사민원을 받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당에까지 흘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참고로 지금 22대 말고 현재 21대 국회를 기준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13명이거든요. 이 가운데 낙선, 낙천, 불출마자 합하면 모두 58명입니다. 오호. 그러면 일단 이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이유 우리 촌철님들은 이미 감 잡으셨을 것 같은데 최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낙선 낙천자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나온다면 몇 표나 나올 것이냐 다 이거 지금 세고 앉아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잴 수 있는 정황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지금 전해드린 그 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전해드린 겁니다. 네, 데이지님이 낙선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인가요? 라고 해주셨고 임금님교회 캔디님은 공직이 무슨 답례품인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그 보도에 실린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친윤석열계로 불리는 친윤 핵심 의원은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 않는다. 네. 그리고 여기서 친윤계 인사들의 당내 위상과 당내 파워가 어떨지를 또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간접 지표일 수도 있다. 이거는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겠죠. 네, 사실 총선 전부터 많은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긴 했었거든요. 표단속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진짜 이 자리에 누가 갈지 요것도 시선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제25차 민생토론회에 가서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이제 필요한 이제 단계가 됐습니다. 체불임금이라든가 이런 노동자들의 피해 또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가 적극 검토할 단계가 이제 됐다고 봅니다. 임기 중에 이런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좀 빨리 준비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동법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가정법원 있죠, 특허법원 있죠, 행정법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동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뜻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임금체불 문제가 사업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 거쳐 중앙노동위원회 거쳐 그다음에 그 형사 고소 이루어지면 1심, 2심, 3심 이러다 보면 부지하 세월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동법원이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절차가 되게 심플해지고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법원 설치는 기뉴하고 적절한 방안이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사회적 공론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 1989년에 한국노총의 입법청원으로 노동법원 설치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대법원 제안으로 노동법원 설치가 추진이 되다가 중단이 됐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노동법원 설치를 내걸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노동법원 설치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도 별로 없다. 반대할 여지도 별로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작심하고 밀어붙인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관을 해야 될까 싶은데 여기서 물음표가 찍히게 됩니다. 왜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보면 임기 중에 설치 법안을 준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이전에 그 논의는 물론 실행 움직임까지 보였던 사안이니까 법안 준비하는데 그렇게까지 오래 걸 일이 있느냐, 임기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 싶은 건데 임기 중에 설치하겠다면 모를까? 임기 중에 법안을 준비하겠다. 제가 너무 과민하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과민하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냥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만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일단 총론은 던지고 강론에서 머뭇거리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해서 한 대목 더 들어보시죠.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깁니다.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제가 제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발언은 노동법원이 아니라 아마도 다른 사안, 예를 들면 의료 문제 이런 걸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건 몰라도 노동법원 문제에 대해서는 저런 자세로 임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그냥 마무리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최상병 특권 거부권 행사 지금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네. 라면서 거리에선 야당도 우회적으로 비판을 지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노동 얘기하면서 굳이 이 얘기를 꼭 했어야 하는가? 물음표가 찍히긴 해요. 네. 그리고 울트라 왕당근님 등 많은 분들이 그런데요 대통령님 노동법원 좋은데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셨더라? 라고 물어주고 계시네요. 노동에 대한 인식은 지금 어떠신 거냐 이걸 묻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국노총도 어제 논평을 내서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제이비의 말과 일맥상통하는데 과연 제대로 실천이 될지 이게 꺼내기는 했는데 마침표가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될지 저희가 계속 나무꾼 정신 발동해서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경찰이 지난 8일 보이스피싱범을 잡았습니다. 딸이 60대 여성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와 친구 보증을 썼는데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대신 잡혀왔다면서 2천만 원을 보내라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은행까지 달려갔는데 은행원의 신고로 현금 수거책을 잡으면서 2천만 원도 회수했다 이런 스토리입니다. 경찰은 그 뒤에 검거 실적을 홍보하면서 사건을 AI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규정을 하는 한편 AI 목소리 재연 영상까지 만들어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공개 영상엔 재연 영상이라는 자막을 달아놓았다고 합니다. 네, 어제 이 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금 경향신문의 지적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피싱범이 AI를 활용했다는 확증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피해자인 엄마는 전화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녹취 파일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범죄에 사용된 음성이 무엇인지를 현재로서는 실증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AI를 이야기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고 딸의 음성과 똑같았다는 엄마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아니냐. 뭐 이게 경찰의 논리라고 합니다. 그 경찰이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미확인 사실을 부풀려 홍보한 거 아니냐. 경향신문은 바로 이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자, 저희는 각을 약간 틀어보겠습니다. 아마도 경찰은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영상에 재연 영상이라는 자막을 달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실로 둔갑시킨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영상 다들 기억하시죠? 그때 경찰이 수사를 했죠? 뭐라고 수사를 했습니까? 딥페이크 아니냐? 가짜 영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사 시작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피싱 범죄라고 하는 거면서 재연 영상이라고 틀었던 것은 그러면 이 영상은 어떤 성격의 것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전 사례에 준해서 본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거든요. 경찰에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지금 물음표를 찍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연 영상이니까 우리는 이게 AI 음성이라고 단정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인할 소지가 없다고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가상으로 꾸며본 윤석열 대통령 영상은요 그러면 제가 묻는 건 아주 심플한 거 이거거든요. 단순한 거. 네, 그래서 한 언론은 경찰이 일명 제목 장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바로,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